황영웅 가수의 노래 듣지 않을 자유는 있지만 회방할 권리는 없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요즘 우리는 자주 혼동합니다. 무엇이 비판이고 무엇이 자유이며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표현인지 말입니다. 특히 한 가수를 둘러싼 논쟁 속에서 의견은 점점 커졌고 그 목소리는 어느새 집회와 댓글 그리고 온라인 회방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듣지 않겠다는 선택은 개인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타인의 선택을 지우려는 행동으로 바뀌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자유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를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말이 아닙니다. 또 누군가의 감정을 부정하려는 목적도 아닙니다. 다만 묻고자 합니다.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회방은 언제부터 권리의 탈을 쓰는가를 말입니다. 우리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편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타인의 일상과 선택을 존중해야 할 의무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어질 7개의 이야기는 감정의 편이 아니라 원칙의 편에서 소음이 아니라 이성의 언어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듣지 않을 자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방해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중요한 선을 차분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부. 자유의 시작은 선택에서 끝나야 합니다. 자유는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좋아할지, 무엇을 외면할지, 어떤 노래를 듣지 않을지 선택할 자유 말입니다. 황영웅 가수의 노래를 듣지 않겠다는 결정, 그 자체는 온전히 개인의 권리입니다. 그 선택을 문제 삼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에는 분명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 선택이 타인의 선택을 침범하지 않을 때만 그것은 자유로 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듣지 않겠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도 듣지 못하게 하려 한다면 그 순간 자유는 방향을 바꿉니다. 권리가 아니라 강요가 됩니다. 민주사회에서 자유는 확성기가 아닙니다. 조용히 행사될 수 있을 때 가장 강력해집니다. 원하지 않으면 끄면 됩니다. 보기 싫으면 지나치면 됩니다. 그 선택만으로도 자유는 충분히 완성됩니다. 하지만 집회로, 댓글로, 온라인 회방으로 타인의 공간과 시간을 침범하는 순간 그 행위는 더 이상 나의 자유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자유는 확장될수록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첫 번째는 타인의 선택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2부. 집회는 표현의 수단이지 방해의 면허가 아닙니다. 집회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의견을 알리고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에 질문을 던지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 권리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집회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은 바로 타인의 일상을 침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연장 앞에서, 방송국 앞에서 특정 가수의 활동을 막기 위해 소음을 만들고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의견 표명이 아니라 명백한 생활 방해입니다. 집회의 목적이 듣지 않겠다가 아니라 듣지 못하게 하겠다로 바뀌는 순간 그 집회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압박의 도구가 됩니다. 누군가의 음악 감상, 누군가의 관람, 누군가의 평범한 하루를 중단시키면서까지 주장을 관철할 권리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집회는 외칠 자유이지 막을 권리가 아닙니다. 보여줄 권리지 빼앗을 권리가 아닙니다. 이 구분이 무너질 때 사회는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 아니라 힘을 겨루는 공간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집회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방해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자유가 자유로 남기 위한 두 번째 기준입니다. 3부. 댓글은 의견의 자리이지 낙인의 공간이 아닙니다. 온라인 댓글은 생각을 나누기 위한 공간입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말할 수 있고 비판도 허용됩니다. 그러나 비판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왜 아직도 듣느냐? 듣는 사람도 문제다. 정신 차려라. 이런 말들은 의견이 아닙니다. 토론도 아닙니다. 사람을 규정하고 분류하고 낙인을 찍는 행위일 뿐입니다. 음악을 듣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비윤리적 행위도 아닙니다. 그저 개인의 취향과 선택일 뿐입니다. 그 선택을 이유로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고 도덕적 우열을 가르는 순간 댓글은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폭력의 언어로 변합니다. 온라인이라는 이유로 그 책임이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말은 화면을 넘어 실제 사람에게 도달합니다. 의견은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남길 권리는 없습니다. 댓글은 설득의 공간이어야지 배제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표현의 자유가 혐오로 변질되지 않기 위한 세 번째 기준입니다. 사부. 온라인 회방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집단 괴롭힘입니다. 인터넷은 놀라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고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되었죠. 하지만 동시에 온라인은 쉽게 폭력이 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댓글을 도배하고 조롱하며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퍼붓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단 괴롭힘입니다. 화면 뒤에 숨어 있다고 해서 그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감정과 일상을 침해하면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온라인 회방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제 생활에서의 폭력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유는 숫자로 밀어붙이는 순간 압력으로 변합니다. 상대의 선택을 지우려는 시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도 댓글에서도 게시물에서도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자유를 자유답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회방을 멈출 때 표현의 자유는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5부. 공익이라는 말로 사적 분노를 포장하지 마십시오. 많은 경우 회방을 정당화할 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공익이라는 단어입니다. 공익이라면 무조건 옳다는 듯이 말하면서 자신의 불편과 분노를 포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타인의 음악 감상을 막는 것이 과연 공익적 행위일까요? 공익은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고 공동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특정 개인의 취향과 선택을 억압하는 것은 결코 공익이 아닙니다. 사적 감정을 이유로 공익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행위는 합리적 논거를 가장한 사적 폭력이 됩니다. 자유는 남의 선택을 침해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는 선 안에서 행사될 때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공익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위한 기준이어야 합니다. 개인의 불편이나 분노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6부. 소비를 선택한 사람은 범법자가 아닙니다. 황영웅 가수의 노래를 듣는 것은 불법도 아니고 범죄도 아닙니다. 그저 개인이 합법적으로 선택한 문화적 소비일 뿐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이 합법적인 선택을 문제 삼고 비판을 넘어 공격의 이유로 삼습니다. 왜 듣느냐? 왜 지지하느냐? 그렇게 묻는 순간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 되어버립니다. 법과 사회는 선택을 이유로 개인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은 각자의 자유 영역에 속합니다. 그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회방을 가하는 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을 넘어서는 폭력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법과 권리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의 선택은 비난이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합법적으로 즐기는 음악을 이유로 집회, 댓글, 온라인 회방을 정당화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자유로운 선택은 존중되어야 하고 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7부. 자유가 지켜야 할 최종선. 마지막으로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듣지 않을 자유는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타인의 선택을 방해할 권리로 이어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닙니다. 집회 앞, 댓글창, 온라인 공간 어디에서든 타인의 일상과 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적, 도덕적 정당성을 갖지 못합니다. 자유란 외침이 아니라 절제에서 증명됩니다. 내가 멈출 수 있을 때, 상대의 선택을 존중할 때, 그때 비로소 자유는 품격을 갖습니다.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고 싶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방해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이 단순하지만 중요한 원칙을 지킬 때 우리 사회는 서로 다른 취향과 선택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가 자유로 남으려면 이것이 바로 최종선입니다.